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우리 형법 수험생 여러분들, 제 이름은 이제 칠판에 적혀 있듯이 김지훈 형법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제 사진이나 또는 이제 이 소개하는 영상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이번에 2022년도 커리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제 카페의 특징은 제가 이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경찰 또 검찰 이쪽에 형법을 진행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합격들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카페에 있는 16,000여 명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지금 현직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직 검찰 사무원이나 이제 그 경찰 분들이 이제 계시고, 그다음에 이거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먼저 이 대부분 또 이제 이 수험계에서는 강사나 이제 또 그 흔히 알바란 말 아시죠? 입시에서도 뭐 댓글 알바 이런 것들이 뭐 형사 문제도 되고 그랬었는데, 저는 자부하는데 어떤 이제 수험생들 카페, 제 카페 말고 이제 경시모나 경꿈사 이런 데에 알바를 전혀 쓰지 않는 그 아주 극소수의 어떤 이제 뭐랄까 청결한 강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별명은 이제 적중의 신이라고 불리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합격 수기랑 이제 수강 후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뭐 제가 제 자랑 해봐야 그건 이제 자기 PR로 보일 테니까 어떻게 이거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해 주시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페에 나중에 그 자료는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먼저 하나 보면 이제 승진 합격하신 분이 쓴 글이에요. 승진 합격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카페 닉네임은 이제 맛있는 거 무죄라는 분이고 자주 뵀던 분이에요. 자, 보시면 교수님 덕분에 형법 잘 보아서 경감 승진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자부하는데 제가 수많은 강의를 들어봤는데 기출 천재 강의는 제가 본 형법 강의 중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기출 천재는 이제 커리에 보면 요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에게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축하 인사 댓글들이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감 승진하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경사에서 경이 올라가는 게 좀 까다롭다고 하면은 요새는 이제 경위에서 경감 올라가는, 여기는 이제 왜 까다롭냐면 주관식이 있어요. 행정법위를 보통 많이 선택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댓글 보니까 그 카페 회원들 경감 준비하시는 분들이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염치불구하고 행정법 서브노트 요약한 거 이제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분이 또 이제 쪽지나 메일 형태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서로 이제 세상은 뭐 이제 돕고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경감 승진 뭐 좀 자랑스러울 만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최근에 올린 글을 또 보면은 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죄송해요. 잠깐 먼저 기다려주세요. 자, 먼저 이제 재밌는 거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카페 가면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여기 아마 줌으로 당길 수 있나요? 저기 우리 촬영하시는 분 안 돼요? 그럼 요 이제 카페에 와서 이러면 되는데, 이제 누구 사진이냐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들어보셨죠? 저도 스타 좀 그래도 고수에 속했었는데 스타크래프트 1 프로게이머 있어요. 그게 이름이 김동현이라고. 그 사진을 제가 일부러 올렸는데, 요 제자는 자기 형이 먼저 제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노량진 메가 경찰에서 강의할 때. 그래서 와가지고 참 대단한 게,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도 얼마나 좀 이게 집중력이 좋은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실강 6개월 만에 이제 합격한 제자예요. 그리고 이제 친형하고 이제 같이 붙었어요. 형이 먼저 시작했는데, 근데 이 친구를 보면 와, 강의하다가 이제 앞자리에 줄앉길래 저 이제 또 워낙 스타를 좋아했던 사람이라 눈을 자주 마주치는데 항상 집중력을 잃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얘는 빨리 붙겠다라고 생각했더니 역시.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종격 투기라고 아시죠? 지금 이제 제가 합격시킨 제자 중에선 이종격 투기 선수 2명 있어요. 한 명은 코리안 탑팀 출신이고, 한 명은 예전에 이제 그 시합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10전 전승을 한 선수예요. 근데 두 분 다 이제 경찰 제퇴셔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초단기 사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기 합격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솔직히 해서 내가 볼 때는 이제 2022년도고 그 전까지는 이제 조정 점수라는 게 있었을 때는 그게 이제 조기 합격이 좀 사실 어려웠어요. 그게 뭐 때문에 어려웠냐면 영어 때문에 들어올 때 이미 영어 실력이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 판단이 많이 나는데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영어는 그냥 하나의 이제 자격증처럼 되고 그다음에 헌법, 형사법, 경찰학 요거로 이제 승부를 낼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떤 이제 형사법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헌법 20문제인데 채용해서 40문제고 그다음에 뭐 이제 예전부터 이제 승진은 이제 형법 뭐 저기 이제 40문제였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군대를 해병대 갔다 왔는데 요 제자가 이제 한번 상담을 왔더라고 상담을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인사하는데 이제 해병대 자기도 군생활 했는데 이제 제대하고 나서 충청도가 원래 집인데 서울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상담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와가지고 등록해가지고 놀란 게 이제 진도를 갖다가 이제 쭉 공부하면서 다 듣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그 들은 것은 기본 강의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입문 강의 형태인데 그때 이제 기본 인강을 47강밖에 못 들었는데 점수가 95점이 나왔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70강이 기본 강의인데 47강 정도면 절반 좀 넘게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 풀 때 만약에 잘 모르는 부분 나오면 수험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대법관이라고 생각해라. 그럼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대입해 보면 그리고 가장 이제 상식적인 것을 찾으라고 했더니 그걸 따른 거예요. 그래서 형법이 95점 나왔고 그래서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서울청 이제 합격했다라는 그리고 이제 감사 인사가 왔죠. 그래서 이제 댓글을 제가 달았어요. 이런 게 조기 합격이죠. 4개월. 대단한 거 맞죠? 그다음에 또 이제 찍은 게 좀 맞은 운도 좀 있었어요. 인생은 또 이제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어느 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좀 기간이 좀 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너무 자신한테 자격지심 갖지 마시고 세상은 운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경험해 왔고요. 그랬더니 이제 밑에 또 다른 이제 카페 회원이 글을 썼네요. 제 친척이 101단 2달 만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내가 와 이건 넘사벽이라고 그랬더니 웃긴 게 나는 이제 다른 데서 들은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 이제 얘는 이제 대부분 또 저를 교주라고 부르거든요. 교주님 제자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글 쓴 분이 제 인강을 들으신 거였군요라고 이제 했던 거 대단한 거 맞죠? 2개월, 4개월, 예. 뭐 6개월 이렇게 붙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올해부터는 그게 가능해요. 그 예전에 영어 때문에 막 좀 장수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법 과목만 잘 이제 잡으면 되니까 경찰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목이 좀 이상한데 좀 제가 웃기게 달았어요. 트랜스 후기라고 해서 트랜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먼저 트랜스포머 또 하나 트랜스젠더 그거를 이제 내가 장난친 건데 이게 사실 갈아탄다는 뜻이잖아요. 뭐 전환한다. 그래서 이제 딴 학원에서 이제 듣다가 이제 갈아탄 이제 사람의 후기예요. 처음에 땡땡땡 학원에서 형법하고 형사법을 듣고 많이 방황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경찰 시험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재인 교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하였고 커리대로 따라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학설은 아예 공부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요것도 얘기할게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형법이라는 것은 먼저 조문이 나와요. 일정한 조문.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이렇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이 조문을 이제 이때 사람이 누군지 막 이제 해석하는 것이 법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해석할 것이 대법원이 해석한 판례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대학 교수님들이 학자들이죠. 이제 해석한 학설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당연히 판례예요. 요번에 이제 형사법 40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26문제가 형법이었거든요. 14문제가 형소고 형사소법은 좀 이제 형법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 중에서 이제 학설은 이제 2문제 나왔죠. 그럼 24개가 판례나 이제 조문인 거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판례죠. 그래서 저도 이제 법대 출신이지만 학교 강의를 좀 사실 의존 안 했어요. 저기 교수님들한테 미안한데, 그러니까 이제 학설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내가 문제를 분석하고 얘기해봤더니 실상이 이렇더라고요. 사법시험도 거의 그 당시에 제가 시험 합격할 때는
40문제 중에서 이제 뭐 이제 학설이 한 3-4개 나오고 나머지 다 판례야. 뭐 당연히 일단 판례를 맞춰놓으면 이제 점수는 어느 정도 합격 점수가 바로 나오니까 여기도 뭐 24개 2개면 한 사람은 거의 뭐 이제 판례만 알아도 붙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오해를 또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김재현 형법 선생님은 그 학설을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가 보다. 아니에요. 가르쳐 드리는데 언제 가르쳐 드리냐면 요 판례를 다 숙지시키고 나서 나중에 이걸 특강으로 하는 거예요. 특강으로 해서 보통 이제 하루면 끝나 이거는. 그래서 학설을 그 실제로 만약에 형법책에 나온 학설이 한 뭐 200개다 그러면 저는 한 10개를 골라드려요. 항상 여기서만 나옵니다. 요번에도요. 이번 2022년 채용 1차에서도 제가 학설 3개를 그때 이제 1시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걸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그대로 또 나와 가지고 바로 한 뭐 2-3초 만에 골랐다고 답을 이런 이제 글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공부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이 여기에 먼저 초점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 요즘 거친 말로 제가 할게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존망하는 거죠. 예. 그러지 말고 일단 많이 나온 것부터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 예정 돌아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그분 글을 좀 더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 학술 얘기 잠깐 공부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해서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의아할까봐. 그리고 이제 평가를 이분이 내리더라고. 법과목은 물론 강사의 어떤 강의력이 모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공부 방향을 제시해주는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바로 김재인 교수님이고요. 하면서 그 커리를 이걸 또 안내드렸어요. 이분이. 네, 고맙죠. 그다음에 제목 합격수기의 흔한 예. 그 시험지를 인증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재현쌤 형법 100점 맞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증샷 올려놨고요. 시험지를 최종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맨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카페 보면 결맨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좀 무슨 뜻인가 무슨 암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너무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주변에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또 형법 보면 결혼 때문에 나온 형사사건이 너무 많아요. 뭐 최근에도 남편하고 그 내연남하고 이 수용 못하는 이제 남편을 갖다가 이제 물로 유인해서 이제 빠뜨려 죽이는 그런 보험금 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결혼은 지옥이다라고 이제 장난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결지교라고 결혼은 지옥인 뜻인데 결매는 결혼 지옥 아멘 이렇게 이제 장난치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제 대화할 때 이제 내가 누가 이제 이렇다는 얘기하면 결맨 그러면 제가 그게 서로 알아들었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장난스럽게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또 재미있는 거는 중앙경찰학교 가서 이제 이 내무반 같이 배정된 사람들끼리 이제 가끔 담배 피우면서 얘기할 때가 있대요. 님은 예를 들어서 형법 누구 거 들으셨어요? 그러면 저 김준성 선생님 거 들었다 그러면 바로 결맨 저도요 막 이러면서 하고 또 이제 제 딸이 이제 형사 피해를 좀 받아가지고 이제 큰 건 아니고 이제 모욕죄예요. 그래서 이제 고소하러 갔더니 또 그거를 조사하는 분이 한테 딸이 물어봤대요. 죄송한데 경찰관님께서는 형법 누구 거 배우셨어요? 했더니 저 김준 형법 배웠다 했더니 제가 딸이에요. 이제 되게 좀 그런 그 세상 좁다라는 얘기 나오고 자 그분의 이제 글 이제 100점 나왔다는 분이 딱 보니까 필합했습니다. 필합한다고 우리 끝나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체력장 면접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최종부터 이제 취합했다 보통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재윤쌤 이제 최종 합격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필합했다고 6월 5일 날 글을 썼다가 최종 합격은 8월 28일 날 썼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시차가 2달이 넘게 나죠. 예. 이 안에 이제 체력 준비랑 면접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합격 수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래 또 하나 이제 합격 수기 이게 뭐 얘 하나 보면은 자 얘도 또 해병대 후배네요. 해병대 후배라고 잘 챙겨주시고 항상 단기 합격시키기 위해서 즉 빨리 합격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처음 오랑우탄도 할 수 있다는 형법이 어렵기만 했는데 자 이 얘기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법학이라고 하면 다 인식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수긍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촬영해 주는 지금 기사라고 얘기할게요.
이제 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 얘기를 좀 산책하면서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는 사실 공부 안 했고 이제 또 고등학교 때는까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마찬가지고 킥복싱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전 준우승 출신이고 물론 경량급이지만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제 대학을 사실 이게 그 민망한 얘기인데 좀 벼락치기로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 장학금 받고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뭐 전교 1등 했고요. 예, 그리고 IQ도 이제 보통 사람보다는 좀 많이 높게 나와서 선생님들이 놀랬고, 자 근데 제가 이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형법을 제가 해보니까 뭐 이제 다들 뭐 선배님들이 어렵다고 이제 사업 시험은 어렵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사실차는 뭐 1차는 뭐 7, 8년 정도는 해야 된다는 뭐 얘기해서 너무 기가 죽었죠. 어떻게 저기 그리고 2차도 있는데 7, 8년을 공부해? 그래서 좀 근데 그래도 나는 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체력도 좋고 또 운동선수 출신이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좀 IQ도 좀 믿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독학을 1회 독한 다음에 이제 신림동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1회 독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1회 독하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데 이 헌법, 민법, 형법이라는 세 개의 법 과목 나머지 국사, 세계사 이런 경제학 이런 거 말고 요게 바로 90점이 다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뭐 7, 8년 이게 이제 너무 좀 이해가 안 됐지. 그리고 왜들 어렵다고 하는지. 근데 꼭 제가 이제 지능 지수가 높아서만 아니고 공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옛날 왜 사서우경이나 이런 거 읽듯이 막 선배들 계속 그냥 읽잖아, 읽기만 하고. 그런 공부는 많이 본다고 해서 꼭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해고, 이해는 공감을 해야 돼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을 판례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공감이 돼. 이게 이해예요. 그러면 이제 기억이 좀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해하려는 이제 노력도 좀 필요하고, 또 이제 솔직히 해서 강사도 잘 만나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자꾸 이제 이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시험이 잘 안 나오는 그래서 이제 장수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한 10년 공부해서 수석하실래요? 아니면 이제 한 1년 공부하고 그냥 조기 합격하실래요? 전 당연히 후자를 택할 겁니다. 그 10년이면요, 카페에도 보면 알지만 이제 한 10년 정도면은 좀 노력해서 승진하면 그건 2, 3년 뒤에 경장, 그 다음에 또 한 2, 3년 뒤에 경사, 경위. 한 경위 이상 돼 있을 시간인데 그걸 날리면 안 되지. 또 수석했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계급을 더 높게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형법이란 것은 커리만 잘 따라와. 솔직히 해서 내가 말만 통하면 오랑우탄한테 가르쳤는데 9점 넘겨줄 자신 있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수업 시간 실강 때 얘기를 많이 했거든, 실강에서. 그랬더니 웃긴 일도 한 번 있어. 뭐냐면 한 제자가 이제 1회 독하고 이제 시험 봤는데 85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카페에다가 이제 슬픈 글을 쓰더라고. 선생님, 저는 암만 해도 오랑우탄보다도 못한가 봐요. 이번 1회 독했는데 85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그렇다고 해서 막 비난할 수는 없잖아, 내가. 그래서 그건 아직은 좀 기간이 좀 짧았던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그래 우리 95, 100점 맞자라고 이제 위로해줬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하여튼 요거는 이제 제가 강력하게 표현한 건데 이만큼 쉽다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대학 강의나 일반적인 학원 강의 들으면 졸라 어렵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거는 이제 저만의 노하우인데 제가 예전에 과외를 좀 했었어요, 어린애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이거를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어떤 노력의 결과물 그것이 이제 우리 형법 가르칠 때도 그게 작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밑에다가 이분의 댓글에 글의 댓글에다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학생이 뭐라고 나오냐면 진정 수강생이라면 김준 선생님의 진정한 수강생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문화상품권 잊지 않고 찾아뵙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쉽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 해병대 출신이니까 또 필승이라고 인사했네요. 그랬더니 대답을 제가 댓글 달았죠. 그렇습니다. 합격 후 제게 가져오실 것은 무거운 음료수 박스가 아니라 그거 들고 오면 이제 가져가지도 못해요. 여러 명이 갖다 주니까 이제 다 나눠주는데
그거 하지 말고 가벼운 상품권이나 이런 유가증권, 요새 또 모바일로도 보낼 수 있더라고. 그걸 이제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공부하다가 방향 잘못 잡아서 7년 넘어서 붙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유학생 11개월 안에 붙었거든. 그럼 이제 그 유가증권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냐면 6년이라는 시간을 단축시켜 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럼 그 월급이 얼마야 6년 동안. 거기다가 호봉도 올라가고 기업도 올라가고. 그래서 자격이 있죠. 어떤 이제 많이도 공감하고 좀 많이 보내주세요. 저한테 상품권을.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뭘까? 제가 제일 그 감명받은 수강무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끝으로 하나. 제목 모두들 힘내세요. 재윤님 알게 된 거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가 나오네요. 이건 이제 다 카페 오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지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분 닉네임도 다 나오고 그분한테 쪽지로 보내보면 알겠죠. 예. 경찰 입문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에 글 올려도 되나 망설여지네요. 약간 오타가 있으십니다. 망설여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정도야 뭐.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약 10년간 승진시험을 공부하느라 적어도 형법책을 30회 이상 보지 않았나 싶네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 승진 준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도 드물어요. 솔직히. 최근 다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재윤님 강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차네요. 어쩜 이런 강의를 한편 지나온 세월이 야속합니다. 그 얘기는요. 그동안 이제 헛공부했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수험생 여러분, 저희 판단으로는 강의 시간에만 집중하세요. 분명히 만점으로 보답할 거란 확신입니다. 제가 10년간 얼마나 많은 형법 강의를 들었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국내에 있는 형법을 거의 다 들으셨더라고. 그래서 이런 강의는 처음입니다. 이제야 형법 개념 확실히 잡은 것 같아요. 중략. 그러면서 이제 실무에서 법 적용 시, 그 다음에 이제 길어서 이제 2페이지로 나눠서 제가 스샷해서 올렸는데요. 잠깐만요. 그분에 이어지는 글, 그 다음에 이제 중략 다음에 실무에서 법 적용 시, 이분은 이제 현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감 승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법 적용할 때 윤쌤께서 강의하신 재윤쌤의 줄임말이겠죠. 강의하신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도 두려울 게 없네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합격하는 순간 진짜 전쟁터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재윤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미소 띄시고 야간 근무 중에 주제 넘게 부산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고마우니까 댓글을 달았겠죠 제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앞글이 좀 잘렸는데 이제 어디서 근무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산에 계시다 그래서 부산 현직 분들하고 인연이 있네요. 3주 전에 부산 현직 분들 초대로 해운대 갔다 왔는데요. 다시 부산 가게 되면 이제 한번 만나서 한잔 해요. 그랬더니 그리고 또 제 강의 중 어떤 거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기본 강의 듣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시면서 개념 설명할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수험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재물이나 이익이라는 이런 단어 이게 어떤 뜻인지 책은 되게 어렵게 써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재물은 만질 수 있는 것만 재물이다. 이익은 이제 만질 수 없는 거.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다음 달에 받을 것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어떻게 어떤 분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만든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불법 영득이사라는 것 설명할 때 아휴 재산지의 새로운 개념 정리 같았어요.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설명. 무엇보다 노력하시는 흔적이 정말 대단해요. 다른 강사분들이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10분 강의를 들었으니까 건강 챙기세요. 그럼 이 외에도 뭐 이제 너무 많은데 뭐 이제 또 이제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지루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먼저 요 글을 수강욱이나 트랜스 후기나 합격 수기를 보여드린 거는 이게 자기 PR로 볼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공감해 주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댓글 알바 이런 거 동원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분들이 오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경찰이에요. 근데 이제 승진 준비할 때 우연히 저를 만난 거야. 채용 때 만난 게 아니라. 그러다가 딸이 채용 준비한다 그러니까 제가 나가는 이제 메가 학원으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또는 형이 먼저 붙었으면 동생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파돼가지고 그때 저 1년에 시험이 2번이니까 이제 쭉 그 1년 동안 저를 만난 학생이 이제 실강에서는 한 4천 명 정도 됐었죠. 예. 그때는 뭐 이제 그 매우 행복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막 신이 나요. 좀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저를 이제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대학 특강은 이제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또 학원도 이게 너무 많아서 좀 줄여 쓴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주도하고 강원도 빼고는 그 각 대학이나 학원을 다 다녀봤어요. 언제부터? 2004년도부터. 지금이 2022년이죠 벌써 이제 오래됐죠. 이제 대표적인 학원은 이제 메가 경찰, 메가 스터디가 만든 데예요. 요때 좀 그 수강 인원 이제 연인원 4천 명 정도 만날 때고 인강 빼고 실강만. 그리고 이제 300형이라는 요 저기 이제 그 요약집 강의할 때는 보통 요 한 반만 해도 한 800명 됐어요. 그래서 강의실 3개를 썼죠. 이제 영상 라이브 영상 놓고. 그다음에 경찰 공제라고 아실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좀 저자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게 좀 책 판매를 워낙 잘 못하길래 여기는 좀 안 하고 있는데 이전 했었고 또 우리 경찰청에 내부망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교육 포탈이 교육 포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맙게도 이제 그 경찰 현직 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제 강의를 뽑아서 이제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분들이 보신 거죠 무료로. 그러니 아까 왜 해운대 경찰분들하고 내가 만나서 소주 한잔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를 보신 거야. 거기서 내가 이제 뭐 수사하시다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 나오면은 죄명 찾기 어려우면은 저한테 연락 좀 하세요라고 전화번호를 알려드렸거든요. 지금 여기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전화번호는 변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러 경찰서에서 이제 좀 까다로운 사건 나오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문자를 하거나 카톡하거나 그러면 제가 죄명을 이제 그 상담해 드리고 그거로 이제 그 검찰에 넘기고 이제 재판에 넘기는 그런 적이었고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이제 인정받았죠. 어떻게 보면 현직 한 10만 넘는 경찰분들한테 인정받았고 또 중앙경찰학교라고 여러분들이 꼭 가야 되는 데 있죠. 채용 준비하는 분들은 승진 준비생들 뭐 이제 다 갔다 오셨고 중앙경찰학교 거기에서도 인강으로 제공되고 이제 제공되었었고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한 2년 정도를 제가 휴직기가 있었거든요. 좀 쉰 기간이. 그다음에 교재가 이제 그때 형법의 정석이라는 게 있는데 경찰 그 수험생이 나오는 드라마인가 저는 TV 안 보고 이제 카페 어떤 분이 그걸 올렸더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뭐냐면 제 기본서가 이제 TV 출연한 거야. 이제 그 경찰 수험생이 있는 장면에서 뒤에 책꽂이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딱 형법의 정석 뭐지 김지은 이렇게. 그다음에 누가 또 사진 올려줬던데 중앙경찰학교에는 300형이라는 이제 그 핵심 요약집 이게 도서관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인강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래서 참 보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 벌써 한 횟수로는 한 19년 뭐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한 거니까 경찰하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서 있는 장소가 렉스 스터디라고 경찰 간부 관령 독서실. 그다음에 문제도 막 그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관리해 주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거의 매년 경간부 합격생의 그 많을 때는 뭐 75%, 뭐 적을 때는 50%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메카죠, 메카. 경찰 간부에. 그리고 이게 원장님이 또 제 해병대 선배이시고 또 고향 선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은퇴할 때까지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선적으로 만든 게 승진 패스라고 그래서 승진은 이제 내년 1월 시험 볼 거거든요. 그래서 승진 패스라는 걸 만들고 좀 딴 데보다는 좀 가격을 조금 좀 이렇게 그래도 낮게 책정해 드렸어요. 그래서 뭐 저도 워낙 그 가난이라는 거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 또 이제 또 힘드시고 또 이제 또 현직 분들이 월급이 이렇게 적지는 않아요. 제 군대 동기, 해병대 동기가 지금 이제 경감인가 그러는데 기동대 근무할 때 보니까 나한테 연봉 저기를 보여주더라고. 그랬더니 대략 한 8천 정도 됐어요. 나쁘지 않죠. 호봉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이게 혼자 살면은 너무 이렇게 좀 많은 돈인데 솔직히 해서. 예. 근데 이제 결혼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 낳고 학비 대고 이러다 보면 그것도 또 이렇게 돈이 이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딴 데보단 좀 가격을 좀 낮게 책정했고 제가 싸구려를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괜히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또그말 되면서 또저 불신하지 말고 그래서 미리 내가 앞에서 그 근거를 들이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관부 패스라는 두 가지를 이번에 진행할 건데, 근데 채용이 이번에 승진은 내년 1월이고 경관은 이번 올해 7월이고 채용 2차는 이제 8월 말이죠. 그래서 승진 패스 분들은 이제 전 커리를 다 따르면 되는데 이제 제가 이쪽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면 커리. 2002년도 커리는 그 작년까지와는 좀 다른 큰 변화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경관부도 그렇고 채용도 원래 9월에 보는 게 일반적인데 둘 다 시험이 앞당겨졌어요. 경관은 7월로, 채용 2차는 8월로. 그러니까 이제 준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짧지. 예. 그래서 그다음에 문제 스타일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목 개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영어 국사 빠지고 이제 채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헌법 20문제, 형법 40, 형법 40문제 중에 24문제, 그다음에 형소 이제 16문제, 그다음에 경찰학 40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40문제로 되다 보니까 좀 또 과목 수도 줄고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여버렸어요. 어떻게 높였냐면 옛날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을 판례가 무슨 죄로 판단했다, 아니면 무죄다, 이런 결론만 딱딱 물으니까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거를 그 판결이 나온 이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 이유를 이제 내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반영을 제가 또 해서 강의를 해드리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 작년 강의로만 하더라도 올해 강의도 아니고 작년 강의로도 이번에 이제 한 분이 전희경 특채는 아직 20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7분에서 8분 사이에 90점 맞았는데 그럼 두 개나 틀렸네. 예, 근데 하나는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거로 잘못 봐가지고 틀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원래 한 개 틀린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야. 원래 20문제 20분에 푸는 거거든요. 근데 7분, 8분에 했다면 뭐가 남아 이제 시간이 남지. 그걸 어디다 써야 돼? 다른 과목 풀 때 좀 더 안배하면 되지. 좀 어려운 과목. 만약에 자기가 헌법이 어렵다면 헌법에다 쓰면 되고. 왜? 형사법은 제가 이제 형법은 제가 쉽게 이해시켜드리고 기억시켜드릴 거니까 믿고 오세요. 네. 나중에 선생님 커리 따랐는데 저 점수가 이제 폭망해 이러면 직접 저한테 찾아오시든가 그 연락을 취하세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수강료 반환이든 뭐든 어떤 보상해드릴 테니까. 전 여태까지 한 번도 지금 근 19년 가까이 강의하면서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이제 안양공고 출신이라고 제가 이제 경기도 과천 사람인데 고등학교 안양에 살았는데 거기 공고라 그러면 사실 공부보다는 이제 공부에 이렇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제 강의 듣고 그 사람 이제 자기가 이제 또 빨리 합격도 했어요. 나가면서 합격수에 이제 쓴 게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진짜 공고 출신이고 공부를 좀 싫어했던 사람인데 경찰은 되고 싶어서 저를 만났다가 자기 같은 사람도 100점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그럼 이제 믿을 수 있겠죠. 저 말만 통하면 오랑우탄도 제가 90 넘겨주겠다고. 자, 그래서 이 변화된 상황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 그다음에 난이도의 또 상승, 이것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기본 강의할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새로 이제 그 300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300형은 맨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보통 일반적인 수험서가 형법이라는 게 한 1500페이지 되던 시절이에요. 그때 제가 300페이지 좀 넘는 분량으로 처음에 냈거든. 그냥 그때는 리본 300형이 아니라 300형 이런 이름으로 요약집이에요, 이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딱 냈는데 어머나 그에 치러진 형법 객관식 시험이 다 적중한 거야. 경찰 채용, 승진, 간부, 법원, 검찰 이렇게. 그러니까 별명이 어떻게 생겼겠어 이제. 나는 몰랐어요. 저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 적중의 신이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불러주더라고. 고맙죠. 그래서 저는 보람 있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그래도 보람이죠. 저를 통해서 이제 원하시는 경찰 되셔서 또 여러분들은 국민들을 위해 어떤 재산과 또 이제 범죄로부터 예방 이런 것들도 해주시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구글 또 카페에 썼는데 지금 제가
나이가 좀 젊었을 때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갑자기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래서 2004년도에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이제 전화해 보니까 이제 친했던 제자들한테 지금 이제 빨리 올라간 사람은 이제 경정이고 그다음에 보통은 경이더라고요. 이분들은 주로 잡방이라고 해서 승진시험 안 보고 올라가는 분들이고 시험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경정돼 있고 이제 중간에 이제 경감분들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글을 썼는데 내가 이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수강생분들한테 내가 이제 은퇴할 쯤이든 저기 전에 내 제자들이 충경되는 것들을 이제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내년부터 나올 거예요. 올해 이제 경정들도 단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도 단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도 단 분도 있으니까 이제 한 내년쯤에는 아마 이제 드디어 총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 어떤 제자분들이 총경됐다면 저도 굉장히 보람 있죠.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고맙다는 인사 올 때 정말 또 강의하는 보람이 있고. 자, 이게 그게 300형이고 얇은 내용으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1500페이지를 300페이지로 줄였으니까 5분의 1로 줄여가지고 5개 시험을 100% 적중했으니 다 놀래죠.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이제 노량진에 제가 있는 학원으로 수강생이 몰린 거죠. 요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어떤 큰 사건하고 소송이 좀 걸려가지고 또 건강도 잃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개정을 한 3년 이상 못했었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다 그 소송 이제 뭐 등등 끝나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래가지고 좀 다시 좀 재개하는 건데 그래서 책 이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 리본 300형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4월 중순부터 해서 5월 정도 말까지 해서 70강 이상으로 끝낼 겁니다. 먼저 강의했던 데와는 달리 여기는 스튜디오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많이 주어졌어요. 예전에 먼저 강의했던 데는 많이 써봐야 5시간이었는데 일주일에 여기는 제가 한 12시간 정도 쓸 수가 있으니까 진도가 빨라지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면은 핵심 기출천재라고 이거는 저의 선생님이에요. 저의 은사님이신 신호진 박사님이라고 어떤 형법 수험계의 레전설입니다. 요즘 말로는. 이게 이제 저도 이분 강의를 들었어요. 존경하는 분이고 좀 아까도 오늘 강의하러 오다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책인데 이걸 작년에 내가 사실 처음 강의했어. 그전에 내 기출천재를 했다가 근데 저는 제가 제 기출천재를 포기하고 일로 제가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막 추천을 했죠. 왜냐하면 다른 기출문제집들은 기출문제를 그대로 오르다 컨트롤 컨트롤 V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이 많아. 그래서 만약에 1500페이지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1500문제가 있더라도 지문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내용이 안 돼. 겹치니까. 근데 그거를 소거하고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추진 판례나 예상 문제 이런 것도 좀 넣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보다 이 분량에 비해서 내용이 알차죠. 중복되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판결 이유 이런 것도 많이 소개돼 있고 미리. 그래서 요거 보신 분들이 그저 올해 1차에서도 좀 도움 많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6월부터 한 7월 중순까지로 해서 이제 왜냐면 우리 경감부 시험이 7월 말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강수는 이제 80강 정도로 하는데 근데 제가 한 강을 보통 50분 딱 채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네이버 유튜브나 인강을 사서 보면은 인강은 사실은 좀 아무래도 집중력이 실강보다 떨어져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한 30분 듣다가 잠깐 멈춰놓고 다른 웹 서핑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이제 시간도 그래서 제가 지루할까 봐 보통 표준이 한 40분 정도로 제가 좀 배를 해드려요. 이 정도까지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300형에서 기본 강의까지 없다 보니까 기본하고 원래 300형의 성격인 심화를 합쳤어요. 그 얘기 뭐냐면 기본 설명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뭐랄까 기본 강의를 안 들은 좀 소홀하거나 못 들은 분이라도 좀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럼 여기에서 설명이 자세해지니까 예전에 지난번 핵심 기출천재는 114강이었거든요. 많죠? 근데 30분, 40분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합치면 이제 그 70강, 80강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때는 한 30분씩 해서 제가 일부러 다른 데서 강의할 때 그러면 이제 좀 제가 또 열심히 하면 7월 중순 안에 끝나고 그러면 경감부 분들은 요것만 갖고도 뭐 충분히 합격 점수 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정리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집 정리는 그 이제 먼저 이걸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기출천재에서 300형에서 만약 빠진 지문이 여기 있다면 요거를 적어 놓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판서 공간을 단원마다 넣어놨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 미리 판서를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야. 그걸 좀 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걸 좀 덧붙이고 또 틀렸던 거. 그럼 여기 단권화가 되겠지, 여기다. 예, 왜냐면 문제집을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기엔 두껍거든 이게. 이게 좀 얇으니까. 시험 전에 그래야 좀 빨리 여러 번 볼 수 있지. 그래야 기억이 남고.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UFC 특강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형법이나 뭐 법과목에서 기적의 특강이라는 책을 국내에서 처음 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대박이 났죠. 이건 한 200여 페이지 정도에서 이제 지문을 OX로 정리해가지고 또 이제 쭉 허리를 따라왔던 분들이니까 서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그걸 했는데 여기서도 또 당연히 많이 적중이 되고 이거는 특징이 이 자주 나왔던 지문들 아주 그걸 빈출 지문이라고 하거든. 그거 한번 정리하면서 그다음에 또 요 뒤에 나올 최신 판례도 이제 매달 나오니까 매달 이제 대본 판례 나오거든. 그런 것도 늘어난 거 좀 다시 또 보완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7월 하순 정도로 해서 이제 1일 특강.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좀 제가 노력해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 정도니까 이게 근데 살짝 이제 퀘스천 마크인데 이 진도라는 게 또 약간 좀 빨라지거나 늦거나 이럴 수는 있으니까 가능하면 여기까지 이제 경감부생들을 위해서 좀 해주려고 해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뭐 무리 없이 저기 이거 경감부생들은 여기까지는 일단 확실하고 그다음에 우리 채용은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제 시험 전에 듣는 거죠. 왜냐면 8월 말이 시험이니까. 그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라는 거 요거를 이제 8월 달에 풀 건데 채용은 여기까지 들을 수 있겠다. 8월 말에 시험이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회 분이 있는데 봉투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 문형서에서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다는 아니고 좀 어려운 문제를 골라서 한 10강 정도로 제가 정리 드릴 거예요. 뭐 쉬운 거는 뭐 이때 해봐야 의미가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승진 시험은 이제 내년 1월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승진 전에도 다시 추진파를 위한 1일 특강을 좀 해드릴 겁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지금은 이제 왜 과목이 형사법이라 형법하고 이제 형소도 들어가 있는데 형소 얘기는 왜 안 해주세요라고 좀 얘기를 하거나 그러실 것 같은데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는 스타일이 또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제 사석에서 저랑 얘기해 보면 이 선생님 이렇게 뭐 나이도 나보다 많으시고 또 선생님인데 너무 이제 편하게 이제 좀 이 사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이 놀라고 그러는데 저는 원래 스타일이 좀 솔직해요. 지금 형소를 바로 좀 시작 안 하는 이유가 형법은 제가 노량진 거기서 강의할 때 트렌드 곡선 왜 구글 트렌드 곡선이나 이런 때 1위까지 찍은 적이 있어요. 전국 1위. 그리고 많이 그렇게 들어주셨고 그리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형법을 쉽게 전달해 드릴 자신이 있어요. 근데 형소는 아직 내가 좀 참고 있는 게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소는 저도 뭐 이제 사시 볼 때도 공부는 했지만 강의를 하려면 내가 안다는 거로는 부족해요. 이거를 쉽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리를 해서 떠먹여 줘야 되거든,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요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떠먹여 줄게 해야 강사거든. 우리는 대학 교수가 아니에요. 대학 교수는 어렵게 강의해도 돼요, 사실은. 예. 학점만 잘 주면. 네. 그래서 형소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인강으로 올라오는 형소 강의를 다 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어떤 강사든 장점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취합하고 또 저는 그걸 다시 또 더 쉽게 요리하고 또 잘게 부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떠먹여주기 위해서 그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시간이. 저는 자신 없을 때 안 합니다. 괜히 내가 한 개라도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죠. 한 개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 커리 끝나고서 그래서 이제 형법 커리를 최대한 빨리 끝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게 8월 정도에 끝내고 요때 이제 내가 이제 이때쯤 되면은 아마 지금 형법 지금 이제 설명해 주듯이 할 수가 있겠지. 예. 그런 이제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거리를 되게 빨리 정한 거고
그래서 요 사이에 아마 형소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만약에 내 자신이 없다? 안 할 겁니다. 완성되는 시점에 내가 이제 한다라고 하면 드디어 김진 선생님이 형소를 완전히 이제 어떤 통달하고 이제 꿰뚫으셨구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승전에 또 78회 또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 강의 특징도 좀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또 강의 목표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빨리 합격하는 거, 그리고 이 시간이 문제 풀 때 남아야 된다는 거, 그게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특징은 뭐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게 해드립니다. 왜냐면 강의도 또 이게 재미가 없으면 안 듣게 되거든,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시켜 드릴 거고, 더 리더. 전 책 읽어주는 강사 제일 싫어해요. 저도 사시 준비할 때 강의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특히 대학교 강의가 그렇거든? 설명이 아니라 책 읽고 나가. 책은 나도 읽을 수 있어. 더 빨리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책 읽는 강의를 아주 저는 극도로 싫어하고요. 안 듣습니다, 저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형법은 우리 죄와벌이란 말 알지? 그걸 다루는 법이다. 길게 얘기해서 범죄, 형벌. 그럼 범죄가 뭔데? 형벌이야 뭐 이제 세형, 징역 뭐 이런 것들 들어있고, 이 범죄가 중요합니다. 범죄가. 자, 인간의 행위가 있어요. 어떤 행위가. 그걸 이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건은 사실은 뭐 야생 멧돼지가 사람들이 받아서 다치게 하더라도 그 사건이고, 사건 사고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런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잖아, 그지? 뭐 그 멧돼지를 갖다 재판할 필요가 있어요? 수사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죠? 꿀꿀대고 앉아 있을 텐데. 그래서 근데 이걸 내가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라마다 틀려요. 뉴질랜드라는 나라 들어봤죠? 거긴요 동물들 재판해요. 한 집의 개가 옆집 고양이를 물었거든. 재판 받으러 가가지고 징역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 징역이 아니라 동물들 가두는 징역이 따로 있어요. 근데 재범하면 사형이에요. 즉 안락사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제 미국은요, 집에 불독이 있고 반려동물로 엄마가 있는데 미국 여고생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엄마를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개를 깨물었어. 사람이 또 개를 무니까 이것도 좀 참 희한한 일이지. 개가 문 게 아니라 더니 이 불독도 못 견디고 얘도 물었어. 그래서 그 여고생은 재판받는데 문제는 불독도 재판받았어요. 그 옆에서 끌고 와가지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여고생은 이제 가정폭력 범죄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동물학대죄 요거로 이제 2개 유죄 받았고, 불독은 정당방위. 그래서 정당방위는 근데 일단 그 죄명에는 해당된다는 거야. 뭐 상해죄 이런 죄명에 해당했다가 나중에 위법성을 없애주는, 좀 이따가 얘기할게. 그런 이제 그래서 일단 범죄의 첫 번째 단계는 들어갔던 거거든, 그 개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개가 뭐 이제 좀 위험한 개가 있으면 보통 이제 안락사 시키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냥 재판 이런 거 안 하고. 그래서 인간의 행위 그런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범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말을 쓴다고. 여기부터 초심자들은 뭐야 구성요건 해당성? 일단 한글 쓰면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없죠. 이건 독일어니까. 독일어를 지각해가지고 그래. 저는 이제 그래서 의역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의역이란 말 알지? 구성요건은 조문이야 그냥. 예를 들어서 상해죄라는 형법 이제 몇 조 상해죄 이런 조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상해한 자는 뭐 어느 정도 형벌을 주겠다고 써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죄명이기도 돼. 그 조문은 상해죄 또 몇 조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법의 어떤 이제 무슨 법의 몇 조의 무슨 죄로 얘를 일단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경찰이 하는 가장 이제 그 형법의 쓰임새가 많은 게 뭐냐면 이 죄명 찾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로 갈지. 또 특별법이라는 게 또 있는데 형법 말고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실무 가시면 죄명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요소,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데 주관적이란 말은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그리고 고의란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썼잖아, 그제? 죄명 결정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고의야, 고의. 고의는 이제 죄명을 결정하는 객관이란 말은 생각을 뺀 나머지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주체. 피해 대상이 있겠지, 보통은 객체. 태양은 모습이란 뜻인데 범죄하는 모습, 수단.
그다음에 결과, 인과관계 이런 게 있고 요건 나중에 배울 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이번에는 고의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 고의는 바로 이런 객관적인 요소들을 알고 인식하고 할 의지가 있을 때 안다는 거랑 의지랑 다르다는 거 알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이 인스턴트 식품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알아. 근데 그 끊을 수가 없어. 그건 의지가 없는 거지. 알지만 다르다고. 여기 알고 할 의지까지 있을 때 이거 고의라고 하는데 이 고의가 죄명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인데 범인의 생각인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 말이 자주 나오거든 시험에. 항상 맞는 말이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갖다가 도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이제 대부분은 그러면 이제 살인 이런 죄명이 떠오를 거예요, 사실은. 그죠? 살인고로 도끼면. 근데 이제 상해만 입었고 좀 가볍게 쳤어, 그러니까. 머리를 쪼갠 게 아니라 살짝 스친 거야. 그냥. 그랬을 때 이제 죄명을 상해죄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도끼로도 이제 머리를 반 쪼개버렸다, 그냥. 이런 거는 이제 살인고의로 보겠지. 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도 소개해드리면은, 강목으로 사람을 몸통, 머리 5번을 세게 때렸어요. 죽었거든? 요건 이제 살인고의로 봤다고. 근데 한 경찰분이 범인을 갖다가 이제 경찰봉으로 머리를 한 대 내리쳤는데 한 방 죽었어. 근데 이때는 살인고의로 안 보고 폭행치사로 갔다고. 폭행할 고의만 있었는데 실수로 죽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몇 번 깠냐 이것도 중요한 거야. 또 찔른 부위도 중요하겠지. 칼로 심장 찌르면 무슨 고의겠어? 심장 깊숙이 찔렀다. 살인고의겠지. 근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종아리를 찔렀다 몇 번, 한 번. 그 정도면 이제 상해로 가는 거야. 상해라는 것은 이제 건강을 해치는 범죄. 근데 아예 이 조폭이 누군가를 잡아서 허벅지를 27방 쑤신 적이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제? 과다 출혈로 죽었어. 그때는 무슨 고의로 가겠어? 살인고의로. 그럼 그거 어떻게 해? 일률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항상 맞는 질문이라고. 그게 고의. 위법성 아까 이제 정당방위 얘기 잠깐 했는데 이거는 일반인들도 알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뭘 모르냐면 자 구속영장에 해당하는 얘기가 위법해야 일단 이제 불법이 되고 또 책임까지 있어야 이제 범죄가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위법성이 조각사유라는 게 있어요. 이런 말도 이상하지. 위법성은 알겠어. 법을 위반한 성격. 근데 조각이 뭐야? 여기서 이것도 이게 사실 우리 형법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져요. 그 일본이 독일 형법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지들도 쓰고 우리가 또 강제 이식한 거야. 그 일본식 표현이야 이게 사실은 또 위법성이 없다 또는 위법하지 않다 이런 말을 아주 일본 쪽 짭들이 좀 아주 어렵게 표현한 거지. 애들이 원래 좀 언어 능력이나 이게 우리보다 딸려가지고 애들이 뭐 정당방 이런 것도 배울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책임이라는 게 있다. 그 책임은 그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성인 남성이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럼 이제 이건 뭐 여러분 그 공부하는 사람도 좀 알걸? 강제추행죄라는. 근데 좀 엄밀히 말하면 지하철은 이제 공중 밀집 장소 강제추행죄라고 이제 특별법으로 가요. 그게 또 있는데 일단 강제추행은 좀 들어봤죠? 성적 수치감을 주는 행위. 근데 그런 경우랑 만약에 이제 한 여성분이 있는데 누가 엉덩이를 만져 딱 보니까 한 서너 살짜리 아이야 어린이 엄마 손 잡고 있다 그냥 흔들리니까 뭐 이제 그 여성분의 뭐 엉덩이를 잡은 거야. 그때 그거를 갖다 우리가 비난하기 좀 어렵겠지, 그지? 애가 뭘 안다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 형사미성죄자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14세 미만. 그리고 이제 만 13세까지는 연쇄 살인하더라도 무죄예요. 책임까지 있어야지가 되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이 책임 능력자로 부르고 책임이 없다 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책임 조각이라고 부르겠지 이제. 이거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만 딱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기억을 잘 못해요.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희 실화입니다. 그래서 실강에서도 이게 많이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하거나 아니면 뉴스에서 직접 겪었던 사례나 판례로 나타난 실제 그 실전 사례들만 얘기하거든.
뭐 아주 가상사례 이런 거는 뭐 시험에 절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허구로 지어낸 그런 거는. 제가 실화로 진짜로 중1 때였어요. 중1 때 이제 그때 뭐 그 나이 때는 뛰어다니는 걸 대부분 좋아하지 않아요? 워낙 이제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 저 틈나는 대로 이제 저 경기도 경기도 과천이 고향인데 거기 관악산 쪽에 이제 도로가 있어요. 거길 막 이제 뛰는데 하루는 이제 여름에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중1이면 아직 어리죠. 또 저는 이제 학교 일찍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때는 팬티가 어떤 게 있었냐면 삼각 팬티인데 여기 저기 이 구멍 같은 뭐 이렇게 저 갈라져 있어.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누가 이걸 여성분이 이제 발명품이고 많이 팔렸어요 그때. 지금은 안 팔리는데 왜 안 팔리는지 저는 겪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게 이유가 소변 볼 때 내리지 말고 귀찮으니까 일로 이렇게 고추를 꺼내가지고 이제 소변 보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 그래서 많이 팔렸어요. 저도 이거 입고 또 반바지 입고 이제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뛰어가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이제 아가씨 아줌마들이 끼약끼약 비명 지르면서 나를 피하는 거야. 응? 나는 뭐 일단 힘도 들고 이제 막 빨리 뛰고 있으니까 왜 저러지? 이상하다 그러고. 근데 이제 반환점을 돌 때 이제 쉬잖아. 자세히 이렇게 나왔겠지. 아까 비명 지르는 이유가 그때 알았는데 이게 반바지 지퍼가 내려가간 다음에 이때 이 팬티가 이게 문제인데 일로 나온 거야. 그게 이때 나는 이제 원래 우리 형법에 공연 음란죄라는 게 있거든. 공공연하게 쉽게 얘기해서 음란이란 말은 여기서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면 성기나 음모는 저기 성기 주변의 털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죄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어서 제일 문제되는 게 첫 번째 구속요건 해당성이라는 이 죄명 결정할 때 저는 고의가 없었어요. 그걸 노출할 고의가. 그럼 나는 이제 이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겠지. 그럼 일단 죄가 안 되는 거야. 범죄 1단계에서 탈락되는 거. 예. 저희 흑역사인데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저희 좀 부끄러운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이번에는 더 어린 나이야. 초3 때인가 정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초3이면 몇 살이냐? 한 10살? 근데 저는 학교를 일찍 들어왔으니까 9살이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리죠. 앞사람 진짜 초등학교도 고학년 되면 좀 그래도 생각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때는 뭐 진짜 그냥 철부지지 뭐. 근데 제가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군대도 해병대 갔다 온 거고 원래 UDT 가려고 했다가 이제 UDT 복무 기간이 4년 6개월이라 너무 길어서 그냥 해병대로 왔는데 일단 바다를 좋아해요. 강 이런데. 그래서 하루는 내가 이제 사는 그때 당시 고향 경도 과천 거기에 큰 냇물이 있거든. 요게 이제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과천 거쳐가지고 한강까지가 이게 여러 군데 이제 중간중간 이제 여러 장치들도 있고 뭐 이쪽 수영장도 있고 그러는데 저기 다리가 있어. 저희 집이 이쪽이고 딱 갔더니 그날 이제 좀 장마 때거든. 물이 꽉 차가지고 아주 그냥 보통은 이제 거의 들어가 봐야 한 발목 정도 좀 넘는 그 정도로 물이 좀 적게 흐르는 건수라고 하는데 그거를 비 올 땐 늘어나는. 그러니까 나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보트를 타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대야 중에서 고무대야라고 동그란 형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무슨 보트 모양으로 이렇게 긴 거. 붉은색으로 돼가지고 이거를 내가 들고 나왔네. 이 나이에 집에서. 또 호기심이 또 많은 편이거든. 그래가지고 자 근데 물에 이거를 이제 띄운 다음에 나름대로 나무 막대기를 이제 구한 거야 내가. 구해와가지고 자 이제 9살짜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옷은 이제 막 물에 젖으니까 뭐 잠깐 여기까지만 갔다 오려고 그랬거든. 그냥 멀리 안 가고. 근데 이제 그다음에 옷을 그래서 여기다 다리 밑에다 개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체지. 그러고 나서 이제 타다가 너무 재밌어. 근데 좀 속도가 점점 붙네. 왜 물살이 점점 세지고 있어. 그때는 어리니까 이런 표현은 안 썼겠지만 뭐 됐다. 죽을 것 같은 거야 이제. 이게 물살이 세니까 결국 이게 부러지고 그다음에 나는 떠내려가고 있어 계속. 그때 그냥 어린 나이에도 죽는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한 두세 개인가 지나가지고 여기가 그다음 이름은 지금은 동네 이름 바뀌었는데 할이라는 이제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내가 이제 관문이고 예전 지명이에요. 근데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 한 세 번째. 거기까지 오니까 다행히 이제 그 물을 좀 느리게 흐르게 만드는 어떤 뚝같이 된 게 있어. 그래서 물살이 여기서 멈춰가지고 사는 거야. 와, 그때 얼마나 이제 다행이야. 그래서 이거를 대야를 들고 나왔지. 몸은 당연히 나차야. 근데 하필이면 재수없게 우리 같은 반 여학생 3명이 있었어 여기. 보자마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내가. 그래서 일단 이 고무대 한 이만한데 그렇지 앞부분을 가리고 울면서 뛰어간 거야 이제 다시 일로 옷 입으러. 자 이때 저는 이제 공연 음란에 고의가 있을까 없을까? 옷 벗는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럼 옷을 벗으면 성기 노출되는 것도 알고 있어, 그죠? 또 9살이라고 해서 아예 뭐 무식 이런 상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공연 음란에 고의는 있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저는 무죄예요. 왜냐면 여기서 걸려요. 14세 미만이잖아. 책임 조각으로. 이런 게 형법이야. 이런 게.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하고 다른 거는 범죄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 나쁜 새끼 아니면 나쁜 년 왜 누굴 죽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욕을 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행위가 과연 어떤 법에 어떤 죄명으로 갈지 혹시 위법하지 않은 뭔가 사유가 있는지 여기는 뭐 이제 상식이 위반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도 여기 있거든 사실은. 놔두고 또 과연 책임이 없는 애인지 미친 심신상실자라고 미친 애도 책임 없거든. 그런 건지 따지는 거야. 이게 이제 형법총론의 가장 중요한 뼈대예요. 근데 용어들이 좀 딱딱하지게 그걸 여러분들이 의역을 해. 그래서 위법수 조각 그러면 위법하지 않구나, 위법성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또 의역하는 것도 하나 보여줄게. 의역을 해야지 이해가 잘 된다고. 대부분 이제 일본식 표현 또는 독일식 표현을 갖다 그대로 읽으면은 어려워. 자, 우리는 형법에서 행위를 자기나 부자기 이 두 개로 나눠요. 이것도 어색하지. 부자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야, 너 왜 부자기 하고 있어? 이런 말 안 하잖아. 근데 쉽게 의역할게. 자기는 하는 게 죄가 되는 거야. 하는 게 죄. 근데 부자기는 안 하는 게 죄야. 너무 반대지. 이게 의역이에요.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이라고 아마 좀 큰 많은 또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 기억날 거예요. 그때 선장이 바로 애들을 뭐 물에 빠뜨려 죽였어? 그러면 자기 살인이라고. 그게 아니야. 이제 배가 침몰되는데 어떤 구조활동이나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때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지 그냥. 그 애들 가만히 있고 애들 어린애들이 또 고등학생들이 착해가지고 말을 잘 듣고 오히려 좀 약간 모험심 있고 그런 애들은 밖에 나가 있다가 뛰어내려서 살은 거고. 근데 이제 어떤 이 부자기는 안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대부분은 자기 위법을 하지. 근데 부자기로 살인한다 이런 거는 되게 특이한 거 아니야, 그지? 안 하는 게 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부자기는 이제 안 하는 게 죄인 현상도 있는데 이것도 형량은 똑같다. 자기랑 부자기랑. 근데 이거를 어떨 때 부자기도 죄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된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의역하는 이제 습관을 이제 먼저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할 거라고. 쉽게. 그 다음에 이해하고 또 끝나면 또 기억이 잘 안 나. 그죠? 또 사람이라는 게 또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어차피 누구나 저도 가끔 어떨 때가 있냐면 되게 친했던 제자인데 전화 걸고 싶은데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 한참 어떻게 하다가 고민하다 떠오르고 막 그럼. 자, 이런 게 시험장에서 이러면 안 되겠지. 그지? 배운 내용이 빨리 떠올라야 되니까. 암기도 어느 정도 필요해. 근데 형법은 이제 고의범을 처벌하는 게 원칙이고 과실범은 형법에서는 9개밖에 처벌 안 해요. 근데 다른 특별법에서도 과실범도 있는데 우리는 형법만 놓고 볼 때는 9개거든. 교통을 방해하는 죄, 남의 차 앞에다 장애물 설치하거나 차로 막아버리거나 이런 죄, 실수 불내는 죄 많이 발생하죠. 이거 담배꽁초 때문에 실화되는 거를 직접 본 경험도 있어요. 저는 수원 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때 이제 나중에 대피하고 그랬는데
누가 담배꽁초를 갖다가 이제 옥상에서 그 밑에 목재 같은 게 쌓이는 그런 데다 버려가지고 그래서 강의하는데 막 연기 올라오고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폭발성 물과 파열제는 이제 그 가스통 이런 걸 터트리는 거는 실수도 죄가 되는 거야. 과실은 실수거든, 실수.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고의는 그냥 일부러 하는 거고 일수죄, 물로 어떤 건물을 잠기게 하거나 이런 죄,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작물, 누군가 재산죄로 취득한 재물을 알고 받거나 보관하거나 뭐 이런 거, 가스나 전기를 공급방해, 뭐 가스 배관을 막든가 아니면 방류, 흘려보내는 거. 자, 이런 거를 과실범위 이게 있다.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기억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돌머리가 아니나. 돌머리는 되게 좋은 머리야. 왜? 저 아인슈타인도 그 해석하면 한 개의 돌이야, 이게. 저 독일어도 공부했거든요. 법대에서는 주로 하기 때문에 한 개의 돌이에요. 머리 좀 천재인 거 알지? 돌머리가 좋은 머리야. 왜? 한 번 새겨지면 안 지워져, 잘. 근데 우린 돌머리가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암기하는 방법도 중요한데 제가 이거를 순서를 해서 일부러 맞춰놓은 거야. 교실 있지? 교실, 우리 학교 교실. 폭 1m야. 매우 좁지? 근데 거기 사장님이 있거든. 우리 사장님이 가스를 뿡 끼고 있어. 방귀 끼고 있어. 그건 실수다. 교실 폭일 사장가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한 다음에 암기도 필요해. 암기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고 근데 이해를 많이 해놓으면 암기 노력이 덜 들어가는 거야. 그냥 기억이 오래 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스타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저에 대한 앞에서 이제 수강국이나 합격수기나 이런 걸 봤으니까 또 경찰 쪽에서도 저를 인정해 줬으니까 당연히 이제 신뢰할 수는 있을 거고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만 되는 수준만 되더라도 형법은 90점은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컨디션 좋은 100점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사람이 실수 좀 나오거든 보통. 그래서 저도 사법시험 빨리 붙었긴 했는데 이때 이제 40문제 중에서 2개씩은 틀렸어요. 그래도 저기 서울법학원이라고 거기도 신림동에 들어가나 이제 저기 고시학원 생겼을 때 군 제대하고 독학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강의 한 번 듣고 거기서 장학생 선발한다고 하더라고. 전국 모의고사를 봐서 전국 2등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무료 수강도 또 더 할 수 있었고 근데 이미 그 법과목은 이미 좀 돼 있었던 상태라 그때는 40문제에서 제가 1개인가 2개 틀렸고요. 세 과목 합쳐가지고 1등 하나에는 전국 1등 하나에는 다 맞았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 선배들이 당연히 놀래지 이제. 저는 뭐 군체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벌써 전국 모의고사 2등 했다라니까 놀래고 그러는데 또 빨리도 그래서 붙었고. 예. 그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전수할 거야. 저희 경험 또 강단에 있어서 또 강의했던 여러 또 유형의 학생들을 만났겠지.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그래서 가장 우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길로 내가 안내를 할 거고 저는 이미 지나온 길이니까 믿고 따라와. 그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제 이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 가입해 가지고 한번 글도 좀 읽어봐요. 그리고 좀 제 카페가 좀 헌법 사법시험에서 1타했었던 이제 송재필 교수님이라고 그분도 이제 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좀 출제할 거예요. 그리고 경찰학하고 행정법은 경찰 간부 52기,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죠? 거기에서 경찰학에서 100점 맞았던 그래서 필기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황 교수님이라고 그분도 좀 카페 좀 들어와서 오늘 이미 하프 모의고사를 내셨더라고. 그래서 와서 이제 헌법, 경찰학, 행정법,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형법,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국내 모든 형사법 강의를 다 듣고 제 나름대로 또 소화해서 제일 쉽게 가르칠 때는 또 형소도 또 제가 해주겠죠. 그 시기가 빨리 오길 저도 바라요. 네. 요새는 진짜 예전에는 건강도 잃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고 이렇게 식단 관리해가지고 체중이 지금 한 8kg 감량했어요. 식이조절로.
운동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어떤 좋아진 상태니까 또 여기는 제가 일주일에 그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먼저보다는 거의 한 2배 늘어났으니까 진도가 2배 정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